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이요. 처리 기능 구현 요 문제를 보니까 우리 쿼리 5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5가지 쿼리를 우리가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별로 거래처별로 최근 판매 일자를 조회하는 그 최근 판매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쿼리 디자인 그걸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물품이다, 업무 현황이다, 거래처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쓸지,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 먼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값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얘가 전부 다 이제 값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이고 그 위쪽에 보니까 값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비룡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얘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물품별로 거래처별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열 머리글로 사용될 게 우리 거래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물품명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품명이 우리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중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문제에서 요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가 이제 물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업무 현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키고 다 시켰으니까 요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쿼리 유형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자, 우리 쿼리 유형은 우리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이제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크로스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품명이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는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거니까 물품명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물품명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할 게 우리 거래처별로 그렇게 이제 봐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거래처명이요. 거래처명이 그렇게 이제 문제에 써져 있고 물품명이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거래처명이라는 거요. 거래처명이라는 거는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에 보면 들어있죠. 그래서 거래처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실제 나타나는 그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날짜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업무 현황이라는 그 필드를 봤을 때 지금 날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날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을 이제 사용할 거 싹 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때 우리 클러스탭에서 우리 물품명은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이라는 거는 열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날짜는 내가 이제 값으로 이제 표시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날짜는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최근 판매 일자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날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 날짜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요약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대값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물품명이요. 물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얘는 가부터 시작해서 아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고 거래처명이요. 거래처명은 가부터 시작해서 가부터 B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하는 그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like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품명에 우리 조건 쓰는 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가부터 아까지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대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가 빼기 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앞에는 첫 번째 글자는 우리 가부터 아까지 그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맞는 문자 우리 별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물품명에다가 지금 조건 쓴 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가부터 B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거, 그 데이터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우리가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가 빼기 B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리고 가부터 B까지 요 글자로 이제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만능 문자 우리 별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품명과 우리 거래처 명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가부터 아까지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끝나는 그것만 이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요 별표를 우리가 맨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쿼리 결과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요만큼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날짜들이 싹 다 이제 샵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열너비 그 사이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클릭해서 우리가 열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날짜를 싹 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때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때 문제 그림 보니까 물품명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레코닝부터 시작해서 아쿠아까지 전체 레코드는 6개다.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6개다. 그렇게 나왔고요. 값싸다, 덕구다, 등선이다, 레이크다, 우리 로얄시그다, 밀렌니엄이다, 비룡이다 해서 요 데이터 똑같이 이제 나타난 거 맞죠? 그리고 그때 그 날짜들이요. 표시되는 그 날짜 보니까 2024년 1월 28일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고 2024년 1월 16일 그것도 맞죠? 그리고 2024년 2월 15일 1월 24일 요것도 맞고 그 다음에 2024년 2월 27일 요것도 맞죠?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요것도 맞고요. 2022년 1월 15일 그리고 4월 8일 요것도 전부 다 맞죠?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요거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꺼버리고 여기서 이제 저장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쿼리 이름은 최근 판매 조회 요걸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최근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최근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내가 작성한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지금 여기 이제 작성된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조건들을 쓸 때 아까 우리 물품명과 거래처 명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줬다고요. 그렇게 이제 조건 쓰고 껐다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만 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는 날짜의 최대값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짜잔하고 자동으로 붙었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고 다시 들어가면 지금처럼 필드의 구성이 조금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바뀌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에서 우리 X 버튼 누르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업무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거래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거래 없는 거래처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거래처 테이블에는 존재한대요. 존재하는데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거래처 코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과 업무 현황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걸로 서로 비교를 해서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는 있는데 업무 현황 테이블에 없는 그런 거래처 코드를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에 대한 그 거래처 정보를 이제 줘야 한대요. 그때 이제 거래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 그거 이제 작성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는 쿼리 마법사라는 거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해서 쿼리 마법사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떴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거래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우리가 조회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의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과 업무 현황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때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업무 현황 테이블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어떤 필드를 가지고 우리 비교를 할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거래처 코드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거래처 코드랑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비교하겠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 명하고 등록일, 대표 이름, 전화번호, 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를 결값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우리가 쭉쭉쭉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명에서 더블 클릭, 등록일에서 더블 클릭, 대표 이름 더블 클릭, 전화번호 더블 클릭, 등급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갔더니 쿼리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거래 없는 거래처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거래 없는 거래처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이름 다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네요.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거래처 코드라고 해서 제목이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죠? 그러면 요거 이제 열너비 우리가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거래처 코드다, 거래처 명이다, 등록일, 대표 이름, 전화번호 등급하고 그 순서대로 문제 그림과 필드명을 비교했을 때 다 똑같죠? 그리고 그때 거래처 코드는 F22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V20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명을 보니까 거래처 명도 이렇게 배관부터 시작해서 선유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등록일도 보니까 2015년 9월 30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그 데이터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때 이제 대표 이름이요. 김금한이라는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동철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맞고 전화번호도 보니까 전화번호도 싹 다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등급도 보니까 DDC BB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DDC BB 그렇게 이제 맞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작성한 게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 없는 거래처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문제상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브릿지 검색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도 되고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마법사를 쓰면 좀 더 편하겠죠. 근데 마법사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릿지 검색 쿼리요. 브릿지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은 문제상에서 not in이라는 요 예약어 not in 예약어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지상에 써져 있으면 우리는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 보니까 not in이라는 이 예약어를 써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예약어를 써라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없더라. 그래서 마법사는 언제 이용한다? not in이라는 예약어를 써라. 그런 지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발령자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위가 과장인 그 사원들의 정보를 줘야 하는 과장 발령자 명단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결과 보니까 발령 부서하고 직위하고 이름하고 발령 일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결값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떴는데 문제에서 발령자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발령자 명단 이 테이블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럼 요거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맨 앞에 이제 발령 부서요. 그 다음에 직위 이름 발령 일자요. 그러면 이제 발령 부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이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발령 일자는 지금 없죠. 없는데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발령 일자는 발령 예정일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발령 예정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 거 다 갖다 놨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직위가 과정인 그 사원들의 정보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를 봤을 때는 과장만 나온 게 아니죠. 대리다, 사원이다, 과장이다, 이사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위가 쭉쭉쭉 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 직위에다가 이제 조건 좀 걸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에 대해서 이제 조건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자, 이곳에 가서 과장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과장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과장들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맨 위에 우리 제목 보니까 발령부서 직위 이름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끝에 거 보니까 이제 발령 예정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발령부서다, 직위다, 이름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발령 일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마지막 필드 요 제목이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관리부, 업무부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 맞죠? 그리고 직위는 싹 다 이제 과장되면 나온 거 맞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은 윤광수다, 박경미다, 박동수다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때 이제 발령 예정일을 보니까 지금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2025년 4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하이픈 없이 그냥 쭉쭉쭉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발령 예정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발령자 명단이나 그 테이블에서 가져갔죠. 자, 그 테이블 좀 열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발령자 명단이다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 자,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곳에도 발령 예정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됐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그러면 요 테이블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지금 쿼리 1번에 쓰고 있죠. 쓰고 있으니까 테이블을 이제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눌러서 우리 발령 예정일 요걸 이제 봤더니 얘가 지금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날짜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우리 텍스트로 그냥 그렇게 들어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테이블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거는 짧은 텍스트 그 형식으로 표시된 그 데이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 두 번째 거 지상 보니까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드 요 세 개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날짜 형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이제 변환해 줄 때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럼 요 함수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발령 예정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거를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데이트 우리가 시리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요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연도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요 함수가 우리 엑셀로 따졌을 때 우리 엑셀의 데이트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트 함수랑 우리 XX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트 함수는 서로 다르죠. 우리 XX에서는 그냥 데이트라는 그 함수만 써주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트라는 그 함수는 지금 이 데이트 시리얼처럼 연도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컴마 월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컴마 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이 연, 월, 일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묶어서 날짜로 바꿔달라 그 함수였잖아요. 그 함수랑 똑같은 게 우리 데이트 시리얼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발령 예정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요 네 글자가 우리 연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4 요게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01 요게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4개를 가지고 오면 우리 연도고요. 그 다음에 04를 가지고 오면 월이 될 거고 01을 이제 일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레프트하고 미드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도를 꺼내와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레프트라는 함수로 2025 요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04다 01이다 이걸 이제 꺼내올 때는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04다 01이다 그 값들을 각각 꺼내와서 우리가 이제 월, 일 이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식 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와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레프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대가로 열어주고 내가 지금 발령 예정일에 있는 그 값에서 왼쪽에서 4개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2025하고 요 연도에 해당하는 걸 싹 다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추출할 때는 미드라는 요 함수를 써줘야죠. 미드 함수 쓰는 거 요것도 이제 우리 엑셀이랑 똑같아요. 해서 미드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발령 예정일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데이터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 우리가 04하고 요 두 글자를 꺼내 가야죠. 지금 요 2가 첫 번째 위치고요. 그 다음에 0이 이제 두 번째 위치, 2가 이제 세 번째 위치, 5가 이제 네 번째 위치, 요 0이라는 요 값이 이제 다섯 번째 위치죠.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가져가라? 2개 갖다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에 해당하는 거 04, 그 값을 이제 꺼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에 해당하는 걸 꺼내갈 때도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발령 예정일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몇 번째부터요? 요 01하고 요걸 이제 꺼내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첫 번째 위치가 될 거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요게 이제 일곱 번째가 되겠죠. 일곱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꺼내와라? 2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여기다가 일곱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우리가 01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 올 거예요. 그럼 지금 요만큼 쓴 게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요게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함수 쓴 거를 각각 요 위치에다가 각각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쓸 때 우리가 데이트 시리얼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연도 자리에 집어넣어주고 월 자리에다가 요 미드 함수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자리에다가 일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요 함수를 요대로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시리얼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요만큼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요만큼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 월, 일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컴마를 찍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에서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발령 예정일이요.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쭉쭉쭉 집어넣을 건데 그때 우리 제목은 발령 일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일단 얘 지울게요. 얘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발령 일자라고 제목을 먼저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아까 썼던 그 식 데이트 시리얼 그 식을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발령 일자에다가 콜론 찍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트 시리얼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100%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여기 위에 제목파도 발령 일자고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도 날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과장 발령자 명단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과장 발령자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과장 발령자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는 게 있고 우리 업무 현황, 물품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월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그리고 입력받은 그 월에 대해서 판매된 그 물품의 정보를 이제 줘야 하는 월별 판매 현황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결과값을 보니까 거래처명이다, 날짜다, 물품명이다, 우리 판매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래처하고 업무 현황하고 물품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업무 현황 더블 클릭, 물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처 명을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래처 명이라는 거는 우리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거래처 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드가 이제 날짜요. 요 날짜라는 거는 지금 우리 업무 현황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날짜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세 번째 게 이제 물품명이죠. 요 물품명은 우리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물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필드가 이제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우리 판매 수량이 지금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현황 테이블에 판매 수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판매 금액도 나타내 줘야 돼요. 그 판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도 우리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판매 금액이 들어있죠. 그래서 판매 금액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 싹 다 이제 추가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수량이 20개 이상이 그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매 수량에 대해서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20개 이상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땅 하고 시켰더니 모든 다 날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날짜에 1월달의 데이터도 들어있고 2월달의 데이터도 있고 3월달의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섞여 있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4월달의 데이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날짜별로 우리 거래처명, 물품명, 그리고 판매 수량, 판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 날짜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검색할 월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값을 3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 1, 2, 3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입력을 받으면 지금처럼 3월달의 데이터만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월에 대한 그 조건은 날짜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때 이제 month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지금 이 매개 변수 값을 띄울 때 우리가 지금 요 날짜라는 요 필드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요 메시지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이 날짜는 우리가 이 결과 날짜 연, 월, 일하고 다 들어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결과 값으로 볼 때 사용할 그 필드예요. 그러면 조건을 쓰는 그 날짜에는 월만 이제 나타나게 해서 그 월이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월 1, 2, 3을 이제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내가 3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날짜에는 지금처럼 연월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2022년 3월 4일이랑 3이랑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월만 따로 추출해서 그 값이 3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값을 나타낼 그 필드고요. 우리가 조건을 쓸 필드를 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날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 현황 요 테이블에 날짜가 있죠. 요 날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날짜를 하나 더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추가를 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 날짜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지금 얘네들처럼 연, 월, 일이 싹 다 이제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 월, 일이 다 필요 없죠. 우리는 월만 가지고 비교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month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날짜를 싹 다 이제 묶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앞에 이제 EXPR1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붙죠. 이런 거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추출해서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해서 월만 추출한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나와 있는 그 값이 1이다, 2다, 3이다 그런 값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랑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이 3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 쓰는 그 칸이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월이라고 쓰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1,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3 가로 닫고요. 한 칸 띄고 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대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지금 요 메시지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대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요 메시지가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 그림에서 이제 3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으니까 저도 여기다 똑같이 3이라고 쓸게요.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 끝에 있는 요 필드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걸어 준 거죠. 그래서 이곳에 3월 달의 데이터만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봐도 우리 3월 달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거래처 명이다, 날짜다, 물품명이다, 판매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요 필드명을 봤을 때 필드명은 다 똑같죠. 그리고 거래처 명을 봤을 때 예카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엔키노까지 싹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지금 날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비교해봐도 전부 다 똑같이 돼 있고요. 그때 이제 물품명을 비교해봐도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필드명이요. 필드명을 쭉 보니까 필드명은 이제 다 똑같아요. 우리 거래처 명이다, 날짜다, 물품명이다, 판매 수량, 판매 금액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거래처 명을 쭉 보면 거래처 명이 예카부터 시작해서 엔키노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날짜, 물품명, 그리고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요만큼이요. 요만큼의 데이터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비교했을 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값을 서로 비교할 때는 값만 보지 말고요. 날짜가 들어있을 때 그 형식이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혀 있는지 원이라는 글자는 또 붙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했더니 다 똑같이 작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것만 이제 표시가 안 되게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요. 요 마지막 요 필드 우리가 추가시킨 거는 날짜에서 이제 월만 가지고 와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값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표시가 안 되게 우리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 돼 있죠. 지금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전부 다 모든 값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작성 끝난 거죠. 그럼 요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요.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쿼리 이름을 월별 판매 현황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월별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월별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의 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브리치 검색 쿼리를 아까 우리 마법사로 만들었죠. 그런 이제 브리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드는 게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문제상에서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써라 그런 지상이 있으면 우리는 마법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써라 그런 지상이 없을 때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네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물품이라는 게 있고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 배송일과 배송 수량을 이제 조회해서 세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다량 주문 배송의 생성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물품 코드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명, 그 다음에 배송일,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 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수량이 24 이상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결과를 보니까 레코드는 총 12개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물품하고 업무 현황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해서 테이블에서 우리 물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업무 현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 창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다가 물품 코드를 먼저 놔야 돼요. 해서 물품 코드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할 게 이제 물품명이요. 해서 물품명이다. 이곳에 있죠. 해서 물품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배송일 요걸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배송일은 날짜로부터 15일 후 요걸 이제 계산해라. 그때 이제 데이트 애드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날짜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날짜라는 필드 일단 더블 클릭하자고요. 그러면 이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15일 후로 우리가 이제 배송일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데이트 애드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데이트 애드라는 그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우리가 데이트 애드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형식을 찍고 그 뒤에다가 값을 이제 얼마를 이제 증가시킬지 그 값을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날짜만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날짜에서 이 형식에 맞게 값을 얼마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에다가 쓸 수 있는 게 연도일 때는 Y 그리고 월일 때는 M 그리고 우리 일일 때는 D 요걸 이제 형식에다 써서 우리가 연도가 됐든 월이 됐든 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 값만큼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 세 번째 필드는 우리 이제 제목을 이제 배송일로 해야 되니까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배송일이라고 써주고 콜론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트 애드 그 함수 이제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트 애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날짜로부터 15일 후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2를 이제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서 형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D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15일 후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15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라는 그 필드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날짜에서 15일 후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일을 15일만큼 증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송일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송일을 계산했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배송 수량도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배송 수량이요. 이 배송 수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수량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배송 수량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 판매 수량이라는 거요. 지금 우리 업무 현황에 보게 되면 판매 수량이다 해서 이곳에 이제 필드가 있죠. 요 필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판매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쓸 그 제목은 배송 수량이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배송 수량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콜론 찍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수량이 있다. 이 판매 수량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우리의 배송 수량을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요만큼만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에 우리 실행이라는 요 아이콘이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배송 수량 보니까 12개도 있고 17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14개다 19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서 레코드가 총 100개가 이제 출력이 됐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12개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됐다고요. 지금 우리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판매 수량이
24개 이상인 그 경우에만 조회 대상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이 조건을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코드 100개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우리 판매 수량이요. 판매 수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내가 판매 수량을 가지고 있다. 그때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우리 판매 수량이 24 이상인 거예요. 해서 크거나 같다 24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땅 하고 눌렀더니 판매 수량을 보니까 전부 다 24개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문제 그림과 똑같이 12개 그 레코드가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해서 수험자가 판단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때 이제 테이블의 이름은 다량 주문 배송 관리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물품 코드다, 물품명이다, 배송일이다, 배송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G40, 그리고 Y16, 그리고 S39, 그리고 I30, 그리고 B31, G06, 그리고 우리 I30, 그리고 S23, S23, I30하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물품명도 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되어 있고요. 배송일도 보니까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7일, 2월 16일, 2월 21일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배송 수량이요.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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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26개가 있고 25개, 26개 하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 그게 이제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다 똑같은데 우리 판매 수량, 우리 조건으로 아까 걸어준 거 있죠? 그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이 판매 수량 우리가 24개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거는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 쿼리를 새 태블릿을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에 보면 테이블 만들기라고 따로 있죠. 이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테이블 만들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새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이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지금처럼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다량 주문 배송 관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글씨 썼으면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쿼리는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다량 주문 배송의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다량 주문 배송일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 썼으면 오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량 주문 배송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도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배송일은 싹 다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되니까 요거 열너비 좀 조정 좀 하자고요. 그리고 물품명도 잘려서 보이니까 요것도 열너비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작성한 이 결과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생성한 거 요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이제 날짜와 관련된 그 함수가 많이 이제 나왔어요.
요런 이제 함수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